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나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등기 서류가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혹은 홍길동님 법원 등기과입니다.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서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죠. 중요한 소식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자와 전화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법원 등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며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심지어 AI 기술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무서운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의 최신 유형부터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완벽한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대체 뭘까요? 먼저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사기범들이 법원, 검찰,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법원 등기는 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를 놓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2025년 현재 이 사기 수법은 문자 메시지, 전화, 가짜 웹사이트, 그리고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법원 등기를 노리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신력입니다. 법원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높은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쉽게 의심하기 어렵죠. 둘째, 긴급성입니다. 등기 미수령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급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활용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여러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마치 진짜인 양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2025년 최신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파헤치기. 사기범들은 정교한 시나리오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여러분을 속입니다. 2025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최신 수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흔한 수법. 가짜 문자 메시지 발송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등기번호 0-0-1234번 관련하여 발송된 등기물이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내가 뭔가 놓쳤나? 하고 불안해지죠. 특히 공식 기관처럼 보이는 문구와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클릭하는 순간 가짜 법원 사이트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의점. 법원은 등기 관련 안내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 주소는 항상 go.kr로 끝납니다. com, co.kr, qo.kr 등은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 직원 사칭 전화입니다. 김아무개님 법원 등기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이 시쯤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당황한 상태에서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또는 심지어 계좌이체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3. 가짜 사이트 및 악성 앱 유도입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을 민원조회24 같은 가짜 법원 사이트로 유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구별하는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 사이트는 항상 go.kr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co.kr이나 qo.kr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이 있고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 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큽니다. 4. 긴급 상황 연출입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당장 계좌 이체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 계좌 이체나 비밀번호 제공 또는 정체불명의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더욱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성. 이러한 수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가짜 문자로 인한 금융 피해. A씨는 서울지방법원 귀하의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순간 A씨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2. 법원 직원 사칭 전화로 인한 송금 피해. B씨는 법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등기 미수령으로 벌금이 확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미납 벌금 정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례 3. 악성 앱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C씨는 법원 등기 확인을 위해 문자 속 URL을 클릭했고 그 순간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C씨의 스마트폰은 해킹되어 연락처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C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사기 문자가 발송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노립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완벽하게 예방하는 6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예방법들을 철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등기 발송을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자마자 끊고 혹시라도 걱정된다면 뒤에서 알려드릴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2. 반드시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공식 사이트 scourt.co.kr에 접속해서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체국 등기 조회. 우체국 홈페이지나 앱에서 등기번호로 배송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연락처. 문자나 전화에 나온 번호가 아닌 대법원 전자소송센터 1544-4551 등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세요. 3.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기관은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편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등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짜 사이트는 보통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보안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후후 티전화 같은 스팸 전화 필터링 앱을 설치하면 의심스러운 전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앱은 경찰청과 IT 보안 기업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 앱입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나 URL을 조회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5. 웹사이트 주소 반드시 HTTPS를 확인하세요. 법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이 있고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HTTP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6. 가족 및 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꼭 알려주세요. 법원 등기 관련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교육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를 침착하게 따르세요. 신속한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1.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청 112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www.countrscam112.go.kr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제보하세요. 2. 피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피해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기범의 전화번호,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송금 내역, 접속했던 가짜 사이트 URL 등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만약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QR코드 리딩 사이트를 통해 URL만 확인해 두세요. 3.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계좌 이체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계좌 동결 및 환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소액 결제 피해의 경우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 1644-2367로 연락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지원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1. 법원에서 정말 등기 관련 전화가 올까요? 답변 1. 절대 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기 발송을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만약 부재 중일 경우 우편함에 부재 중 안내문이 남겨집니다. 질문 2. 사기범이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죠? 답변 2. 사기범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이름을 안다고 해서 공식 기관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질문 3. 등기를 못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3. 소환장,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를 미수령할 경우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체국 등기 조회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내용에 의존하지 마세요. 질문 4.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4.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면 계좌 동결 및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금액 회수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정리 및 체크리스트. 여러분,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은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꼭 기억하세요.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법원 관련 전화는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법원 홈페이지 scourt.go.kr 또는 우체국 앱으로 등기를 직접 확인한다. 스팸 필터링 앱 후후 시티즌 코난을 설치한다. 피해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1332로 신고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족, 친구,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